집중호우나 호우주의보 같은 재해 상황 발생했을 때 빠른 시간 내에 근무지로 복귀해야 된다는 게 좀 단점이라고.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간단하게 자기소개 가능하실까요? 기계직으로 23, 4번으로 입사한 직원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MBTI는 어떻게 되실까요? 네, ISTJ입니다. 혹시 한국농어총공사에 입사하시게 된 이유 여쭤볼 수 있을까요? 사실 특별한 이유로 여기를 와야겠다 생각보다 제 4학년 2학기 때 친구들이 공기업 준비하다가 막연하게 지원하다가 붙어서 온 경우입니다. 그렇군요. 실제로 거의 대부분이 이유이기도 하죠. 네, 농어총공사에서 하시는 일 간단하게 여쭤볼 수 있을까요? 네, 저는 기계직군 경우 메인 업무가 이제 기계 설비의 유지관리 업무, 그리고 공사감독 업무를 주로 맡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사, 본부, 지사 이 세 가지에서 근무하는 스타일이 좀 달라서 본사나 본부는 주로 설계 업무를 맡는 것 같고 지사는 유지관리 쪽을 좀 더 메인으로 한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혹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어떤 걸 유지관리하는지 이런 것도 주로 이제 농업 생산 기반 시설에 이용되는 펌프 쪽 시설물하고 그리고 제진기라는 설비 위주로 이렇게 크게 두 가지로 집중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농어총공사에 입사하기 위해 했던 노력들 여쭤볼 수 있을까요? 네, 저는 정통 기계가 아니라서 우선 전공 과목 중에서도 특히 삼력학, 열유체 재료 위주로 하고 농어촌 공사만의 시험 과목으로 유체 기계를 좀 더 집중적으로 공부를 했던 것 같습니다. 준비 기간 이런 것도 여쭤볼 수 있을까요? 준비 기간은 실질적으로 한 6개월에서 한 8개월 정도 준비했던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농어총공사 아무래도 서류 배수가 있는 곳이잖아요. 간단하게 자격증들도 여쭤볼 수 있을까요? 네. 공통적으로 제일 많이 따는 기계직에서 쌍기사, 일반 기계랑 건설 기계 땄고요. 오픽, IH, 한국사, 거말 이렇게 딱 갖췄습니다. 실제로 합격하셨을 때 당시 기분 어떠셨을까요? 생애 첫 합격이어가지고 사실 엄청나게 기분은 좋았습니다. 그러면 그 동기분들이 나이대나 성비도 여쭤볼 수 있을까요? 제 동기들 나이가 26살부터 많게는 33살까지 있고요. 보통 한 20대 후반 정도 이루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성비는 어떻게 되실까요? 성비는 이제 직렬별로 조금씩 차이가 있는데 토목은 반반, 기술직은 한 7대3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따로 농어총사 같은 경우에 사택은 제공되는 편일까요? 네, 지원이 되고요. 일반적으로 3인 1실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저는 2인 1실 사용하고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농어총공사 인터뷰를 해봤었는데 실제로 농번기 이런 게 존재하나요? 네, 실제로 있고요. 이 농번기라는 게 특별한 시즌이라는 느낌보다 농사 짓는 시즌에 맞춰서 물을 공급하는 시기라고 생각을 하면 좀 더 이해가 잘 될 것 같습니다. 그때는 실제로 정말 바쁘시겠네요. 요즘이 가장 바쁜 시즌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농어총공사에는 순환근무인지 고정근무인지 알 수 있을까요? 원칙은 순환근무인데 보통 한 3년에서 5년 정도 한 곳에 있고 그 다음 이제 다른 곳으로 이동을 하는 것 같습니다. 네, 전국 단위 순환일까요? 보통은 권역별로 순환을 하고 특이한 경우 본사나 이런 곳 가는 거 아니면 대부분 권역으로 순환하는 것 같습니다. 근무지는 연고지를 배려해주는 편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최대한 해주려고 노력은 하는 것 같은데 이제 특정 인기 지역은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따로 교대 근무 이런 건 하지 않으시죠? 네, 교대 근무는 따로 없고 대부분은 그냥 일근 근무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혹시 한 달에 한 세금을 떼고 어느 정도 받는지 여쭤볼 수 있을까요? 네, 제가 5급 사원 기준으로 정확하게 285만 2,820원을 받습니다. 지사에서 근무하다 보니까 또 출장비가 한 매달 40만 원 정도 별도로 더 들어오고요. 아직 성과금은 안 받아봤는데 한 1년에 한 번 7월 정도에 작년 4급 대리의 경우 C등급 기준으로 한 세전 1,200만 원 정도 받았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면 농어촌 공사의 장점 여쭤볼 수 있을까요? 우선 첫 번째로 농번기라는 특정 시즌을 제외한다면 좀 한가하다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는 하는 일에 비해서는 급여를 좀 많이 받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야근이 없다는 게 저는 큰 장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혹시 또 다른 장점 또한 있을까요? 장점이라고 하면 이제 농민들이 가끔 사무실 찾아올 때 그 지역의 특산물 같은 거 좀 갖고 오시는 게 장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농어촌 공사의 단점 여쭤볼 수 있을까요? 가장 큰 단점은 순환근무라고 생각을 하고요. 집중호우나 호우주의보 같은 재해 상황 발생했을 때 빠른 시간 내에 근무지로 복귀해야 된다는 게 좀 단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좀 약간 날씨에 영향을 받는 회사 중 한 곳이겠네요. 네, 특히 비랑 제일 연관이 깊다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홍수가 나거나 그러면은 회사로 돌아와야 되나요? 그런 비상사태의 경우 특히 기술직군들은 바로 복귀를 해서 상황 파악하고 보고도 해야 되는 단점이 있습니다. 혹시 그럼 또 다른 단점 또한 있을까요? 또 다른 단점이라고 하면 진급 적체가 좀 심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4급까지는 자동 진급이 되는데 3급 이상으로 진급을 하기에는 좀 어려운 부분이 현실적으로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혹시 입사하기 전과 후 달라진 농업중공사 이미지 변화 이런 것도 있을까요? 입사 전에는 보통 서류 작업을 주로 한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입사 이후 겪어보니까 직접 몸으로 처리해야 하는 일도 있고 민원의 경우도 생각보다 많이 있어서 좀 많이 당황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생각보다 민원이 강도가 있는 편이신가 봐요. 특히 좀 찾아오는 게 쉽다 보니까 이렇게 직접 대면하는 경우도 많은 것 같습니다. 평일에 퇴근하시거나 주말에 무엇을 하시는지 알 수 있을까요? 요즘은 공부를 주로 하고 있고요. 그 목적이 따로 있어서 하고 있습니다. 특히 기술사 목표를 하다 보니까 관련 시사 저널이나 전공 공부를 좀 위주로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혹시 실제로 근무하시면서 있었던 그런 특별했던 경험 또한 있을까요? 제가 지사라는 곳에 발령받고 한 달 정도쯤에 이제 담당자 보고 저수지에 그물망이 있으니까 저희 보고 직접 처리하라라는 업무 지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보트를 타고 직접 수거했던 그 경험이 너무 신선합니다. 고무보트 타고 건졌습니다. 그러면 농어촌공사에 근무하시면서 회사 만족도는 100점 만점에 몇 점인지 알 수 있을까요? 저는 70점 생각을 하고요. 마이너스 20점은 순환 근무라는 기준에 의해서 가감하게 깎고요. 나머지 10점의 경우 민원을 직접적으로 상대해야 하는 경우 때문에 아쉬운 부분이라 생각을 해서 10점을 제외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앞으로의 목표 또한 있으실까요? 우선 가장 중요한 목표는 경력이 채워지면 기술사 시험에 응시하고 빠르게 취득하는 것이 제일 중요한 목표로 잡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기술사 응원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 영상을 아무래도 취준생분들이 보실 텐데 취준생분들에게 한 말씀. 저는 정통기계 직렬로 준비한 것이 아니라서 남들보다 공부해야 될 양도 많았고 NCS에 대한 특출난 재능도 없어서 좀 두려워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하다 보니까 노력한 만큼 보상받는다라는 말처럼 꾸준히 하다 보면 저보다 다 좋은 결과 얻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또 바쁘신 와중에 시간 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또 많은 도움이 되기를.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네.